원자력연, 사우디 원자력, 신재생에너지원, PPU 협약 개정. 다목적 원자로 스마트를 사우디아라비아에 건설하는 일을 전담하란 사우디 합작사가 설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사우디 왕립원자력, 신재생에너지원이 이를 위해 스마트 건설 전 설계 협약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스마트 수출과 사우디 내 원전의 건설을 맡을 법인을 설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인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한국 기업과 사우디 기업이 참여한다. 법인이 설립되기 전에는 한수원이 이 기능을 임시로 수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스마트 첫 호기 건설 사업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전 건설과 운영 경험이 풍부한 한수원의 참여를 요청해 개정이 이루어졌다면서 한수원은 스마트 인허가, 사업 모델, 건설 인프라 구축, 제3국 수출 등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스마트 건설 허가 심사 과정을 줄이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표준 설계인가 획득도 추진키로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는 표준 설계 인가를 얻기 위한 한수원과 원자력연구원, 사우디 왕립원자력, 신재생에너지원의 역무 범위와 재원 분담 방안 등 내용이 담겼다. 최원호 거대 공공연구정책관은 이번 PPU 협약 개정과 표준 설계인가 협약 체결로 한수원의 사업 참여와 역할을 명문화하는 등 사업 추진 체계를 정비했다면서 한사우디 양국 협력의 기틀이 마련되며 스마트 사업 추진이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마트 원자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소형 원전이다. 도심, 증기발생기, 화학기, 냉각 펌프 등이 원자로 압력 용기 안에 배치된 것이 특징이다. 한국형 중소형 원자로 경쟁력 충분 안전성 제고 연구 필요. UNIST 4차 산업혁신연구소가 주관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해오름동맹 원자력혁신센터가 후원한 제3회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포럼이 2일 경주 화백 컨벤션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과학기술원 제공. 2일 경주 화백 컨벤션에서 열린 제3회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포럼에서 이용훈 UNIST 총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울산과학기술원 제공. 2일 경주 화백 컨벤션에서 열린 제3회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포럼에서 방인철 해오름동맹 원자력혁신센터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울산과학기술원 제공.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소형 모듈 원자로가 안전성과 경제성을 겸비한 혁신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방인철 울산과학기술원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2일 경주 화백 컨벤션에서 4차 산업혁명과 원자력 환경산업 주제로 열린 제3회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포럼 기조연설자로 나서며 이 같이 밝혔다. 방인철 센터장은 원자력 안전에 대한 설득력이 없으면 더 이상 원전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며 원자력 안전은 대중 설득의 시대를 맞이했으며 그 해답은 SMR에 있다고 주장했다. 원자로 소형화를 통해 원자력 안전성의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SMR은 운전 조치의 개입 필요성, 냉각수의 재공급 필요성, 전원 필요성 모두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SMR 장점으로 안전성, 경제성, 활용성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우선 모듈화를 통한 경제성 증진으로 이를 통해 유연하게 원자로 전략 생산 용량 조절이 가능해지고 소형화를 통한 공장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또 소형과 모듈화가 가능한 원자로는 필요 목적에 따라 쓰일 수 있어 다목적 활용이 가능하다. 발전용 수가 적게 들어 해안 아닌 내륙에도 건설이 가능해 질이 의존도가 유연해진다. 이에 해수 탐수, 수소 생산, 지역 난방 등 이동형 및 부가적 용도로도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미 선진국에서는 SMR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 개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의 SMR 시장 경쟁력은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처럼 소형 원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주요국의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하다며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세계 각국에서 제시한 소형 원전 설계 개념만 50여 개 이상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한국형 중소형 원자로 스마트는 원자로 용기 내부에 모든 주요 기기가 배치돼 있고 피동 안전 개통 및 디지털 제어 개통을 확대하는 등 시장 경쟁력이 충분하지만 안전성의 트리플 크라운을 보장하진 않는다며 앞으로 해오름동맹 원자력혁신센터,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이 협력해 SMR 시장 경쟁력을 위해 투자,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따르면 한국형 스마트 원자로 건설 비용은 기존 일반 대형 원자로 대비 절반도 안 되고 공사 기간도 기존 50개월에서 36개월로 대폭 줄어든다. 발전 단가와 출력 크기에서도 훨씬 경제적이다. 기조연설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 논의가 이어졌다. 주제 발표에선 동국대학교 김유석 교수가 기계부품 내방사선 인증체계 연구를, 위독대 박정도 교수가 신재생 발전과 전력 수요 변화 대응에 대해 각각 소개했다. 포항공과대학교 첨단원자력공학부 김성현 교수는 원자력 안전과 인공지능을 주제로, UNIST 원자력공학과 김경모 교수는 디지털 트윈과 우리로 플랫폼을 이용한 원전 안전 향상 연구를 주제로 하는 발표를 각각 진행했다. 패널 토의에선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신 기술을 접목한 원전의 디지털 전환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노삼혁 UNIST 인공지능대학원장은 인공지능의 발전이 원전 등 에너지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용훈 UNIST 총장은 울산, 포항, 경주의 해오름동맹은 우리나라 최대 제조 수출 전초기지이며 동시에 에너지 산업의 중심이라며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 미래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는 기술력과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한 활발한 토론과 협력의 장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UNIST 4차 산업혁신연구소가 주관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해오름동맹 원자력혁신센터가 후원한 이번 포럼엔 동국대, 위독대, 울산대, 한동대, POSTECH, UNIST 등 해오름동맹 6개 대학과 킹즈 등 학계는 물론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관련 기업들, 연구기관과 지자체 관계자 등 90여 명이 온 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세계 최초 개발 스마트 원자로, 탈원전의 세계 최초 상용화 타이틀 물 건너가나.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소규모 다목적 일체형 원자로 스마트 원자로가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세계 최초 상용화 타이틀은 경쟁국에 넘겨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9일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원전업계에 따르면 2012년 원자력연구원이 세계 최초로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표준 설계 인가를 획득한 스마트 원자로의 올해 사업 예산이 개발 초기에 비해 대폭 줄어든 35억 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예산을 포함해 향후 5년간 책정된 예산은 250억 원 규모다. 이와 관련해 원자력연구원 관계자는 수년 전 개발 초기 단계와 달리 지금은 수백억대 예산이 필요한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전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올해 원전 안전과 방사성 폐기물 처리 부문 예산은 전년보다 증가했으나 차세대 원전기술 연구 개발을 위한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며 스마트 원자로 부문 역시 고도화를 위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나 정부에 의해 삭감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추세라면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놓고도 미국, 러시아, 중국 등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스마트 원자로는 누심, 증기발생기, 가압기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압력 용기 안에 모두 집어넣어 크기는 대형 원전의 약 150분의 1, 출력은 약 10분의 1로 줄인 소형 원자로다.
일체형이기 때문에 배관 부분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춰 안전성을 크게 높였으며 해수 담수화 기능 등 다른 기능을 결합할 수도 있다. 이는 인구 10만 명 규모 지역의 전력 공급에 적합하며 인구 밀집도가 높고 송배 전망이 잘 갖춰져 있는 우리나라보다는 인구가 분산돼 있는 국가나 산화국가에 적합하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원자로를 소형 모듈 원자로라 부른다. 스마트 원자로는 SMR의 한국 브랜드인 셈이다. 아직 SMR이 상용화된 곳은 없으나 국제원자력기구는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SMR 100기가 건설되고 400조 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SMR은 핵잠수함, 우주선 등에 장착되는 소형 원자로에서 극이원을 찾을 수 있으나 상업발전용 원자로로 개발해 자국 규제당국으로부터 표준 설계 인가를 획득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SMR 시장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으나 SMR 잠재력에 주목한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우리나라 역시 무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미국 원전업체 뉴스케일 파워는 미국 에너지부의 지원을 받아 자체 SMR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업체는 오는 9월께 독자 SMR 모델인 뉴스케일 파워 모듈에 대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로부터 설계 인증을 취득할 계획이다. 또 오는 2026년 미국 아이다호주에 미국 최초의 SMR 발전소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SMR의 주기기는 두산중공업이 제작해 공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러시아 로사톰, 중국 CNNC 등도 SMR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원전업체가 아닌 영국 롤스로이스까지 SMR 건설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연구원은 지난 1월 사우디아라비아 왕립원자력 신재생에너지원과 한국형 스마트 원자로 건설, 수출을 위한 한 사우디 합작회사인 스마트 원자로 특수목적 법인 설립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향후 사우디아라비아의 한국형 스마트 원자로를 장착한 소형 원전 2기를 지을 계획이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에 건설하기 위해 기존 모델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변경된 모델에 대해 새로 원안위로부터 표준 설계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새로운 표준 설계 인가는 신청 후 약 2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자국 내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한 국가의 원전을 구매해줄 나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대형 원전과 마찬가지로 스마트 원자로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수출 경쟁력은 경쟁국에 뒤처질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 않다는 항모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은 이미 해양력 강화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우리의 군사력이 세계 10위권 이내인 점을 감안하면 항공모함의 도입은 늦은 감이 있다. 박창권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문연구위원은 경항공모함급의 대형 수송함은 해군의 입체적 작전 능력을 높여주고 다양한 안보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라며 항공모함 운영은 자주적인 전력을 확보해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의 위협에 능동. 국방부는 8월 10일 향후 5년의 군사력 건설과 전력 운영 계획을 담은 21-25 국방중기 계획을 수립하여 공식 발표했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21에서 25 국방중기 계획은 국방개혁 2.0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드는 혁신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향후 5년간 총 300.7조 원을 배분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초국가, 비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전방위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한반도 인근 해역과 원해,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한 경항모 확보 사업을 2021년부터 본격화할 것이라고 구체화했다. 한국형 경항모는 3만 톤급 규모로 병력, 장비, 물자 수송 능력을 보유하고 탑재된 수직이 착륙 전투기 운용을 통해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전력으로 해양 분쟁 발생 해역에 신속히 전개하여 해상기동부대의 지휘함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해외에서 재해, 재난 발생 시 재외 국민보호 및 해난사고 구조작전 지원 등 대응 가능한 다목적 군사기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형 경항모에 탑재하게 된 수직 이착륙기는 F-35B형이 유력하다. 영국이 개발하고 실전에서 운영했던 해리어 수직 이착륙기는 퇴역했다. 따라서 사실상 자유진영 국가에서 채택할 수 있는 수직 이착륙기는 미국이 해병대용으로 개발한 F-35B형이 스텔스 수직 이착륙 전투기가 유일하다. 미 해병대와 영국군이 실전 배치했다. 경항모 도입과 함께 2021년부터 5년간 약 4조 원을 들여 추진하는 FX 2차 사업의 전투기 기종으로 F-35B가 고려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정부 부처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항공모함을 구분하자면 추진 방식으로는 원자력 추진과 재래식 추진 항모로 나눌 수 있다. 원자력 추진 항모는 미국과 프랑스만 보유하고 있다. 미 해군은 11척, 프랑스는 샤를 드골 항모 1척이다. 그 외는 모두 재래식 추진 항모다. 영국이 최근 취역시킨 퀸 엘리자베스 항모도 재래식 추진이다. 10만 톤급의 대형 항모는 미국이 유일하다. 미국 다음으로 영국 대군의 퀸 엘리자베스 항모와 프랑스의 샤를 드골 항모가 있다. 미국에서는 항공모함으로 분류하지 않지만 크기 면에서 항모로 분류되는 함정도 있다. 미 해군이 미 해병대의 상륙 지원용으로 사용하는 강습 상륙함이다. 미 해군 강습 상륙함에는 수직이 착륙 전투기를 탑재한다.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 8척과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 3척 등 총 11척을 보유하고 있다. 미 해군은 원자력 추진 항모 11척과 강습 상륙함 11척 등 총 22척의 항모급 함정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국방부가 제시한 한국형 중형 항모의 용도를 본다면 미 해병대의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이 롤모델이 아닌가 예측해볼 수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다음으로 중국도 항모를 보유하고 있다. 구소련에서 폐기한 바야크 항모를 기초로 만든 려닝급 항모다. 중국은 현재 2척의 항모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 스스로는 헬기 구축함이라고 하지만 항모급으로 구분되는 이즈모급 2척이 있다. 일본 역시 이즈모급 헬기 구축함에 F-35B 스텔스 수직이 착륙 전투기를 탑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러시아는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항모를 거의 폐기하고 현재는 명목상 크준의 쪽함 한 척만 있다. 외 항모 보유국으로는 브라질, 인도, 이탈리아, 태국, 스페인 등이 있다. 대부분 중형 이하 소형급 항모다. 1. 어디서 누구에 맞서 싸울 것인가? 한반도 전장 환경에 과연 항모가 필요한가? 2. 항모만 만들어서 될 문제가 아니다. 3. 항모 전단을 운영할 수 있는 해군 병력 운용은 가능한가? 4. 항모 건조 등 해군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타군 내 무기 도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가? 첫째, 어디서 누구에 맞서서 싸울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두 번째로는 항모만 보유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항모 호위 세력도 함께 구축해야 하는데 과연 한반도 전장 환경에 맞느냐 하는 문제다. 세 번째는 해군의 현재 병력 운용상 항모 전단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 맞서서 싸우느냐 하는 문제다. 전쟁의 시공간 개념인 전과 주적 개념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 현재 한미연합사를 토대로 하는 한국군의 전구는 한반도다. 한국군의 주적은 북한이다. 한반도라는 공간에서 북한이라는 주적을 상대하는데 항모는 불효불급하다는 것이다. 한반도라는 좁은 전장 환경에서는 한국군의 항모가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처럼 해외에 원정 나가 싸우는 군대라면 항모가 필요할지 몰라도 한국군의 1차적 목표는 북한의 남침을 막는 것이고 한반도 내 전쟁 억제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 전장 환경에 항공모함은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1996년
2013년 2차례 항모 도입이 거론되었지만 의견 개진으로만 그쳤다. 만약 북한이 아니라 하더라도 미래의 가상의 적을 말하는 것도 사실 의미가 없다. 중국이나 일본 아니면 러시아를 상대로 항공모함을 운영할 것이냐 하면 그것도 현실성이 없다. 중국을 상대로 한다면 항공모함 1, 2척으로는 어림도 없을 것이다. 일본을 상대로 한다는 것도 그렇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사실상 준동맹인데 가상적국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한미동맹을 끝내지 않는 한 일본을 가상의 적으로 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